테슬라 소식입니다. 잘 나가던 테슬라 8% 넘게 폭락. 이유는 테슬라 주가가 8% 이상 폭락하면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승리 후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고 CNBC 등 외신들이 18일 보도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8.28% 하락해 440.13달러에 마감했다. 테슬라는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로 주가가 약 75% 상승했고 지난주에는 최고가를 경신하며 2021년에 달성한 이전 최고가를 넘어섰다. 하루 전인 17일에는 479.87달러로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다. 테슬라 주가는 미국 증시 하락세와 맞물리면서 폭락했다. 17일 나스닥 지수도 3.6% 폭락했는데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내년 전망치를 0.5%포인트 높여 잡으며 향후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뤄졌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보고서에서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랠리 규모에 놀랐고 주식이 펀더멘털과 크게 동떨어져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주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히며 테슬라 주식에 대해 보류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70달러로 제시했다. 최근 마즈호 증권, 웨드부시 증권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소비자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경쟁사보다 수익성이 높은 저가형 전기차 등으로 테슬라가 2025년 이후에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는 바클레이즈의 전망과는 대조적이다.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부상하면서 테슬라 주가도 급상승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 부서를 맡을 예정이다. 때문에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 스페이스X, X 등의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바클레이즈는 테슬라는 머스크 회사 중 유일하게 상장된 곳으로 종종 머스크 자신에 대한 투자 대리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며 가치는 당연히 상승했지만 이미 높아져 있는 테슬라 주식에 키맨 리스크를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키맨 리스크는 회사 명운을 쥔 핵심 인물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테슬라의 머스크가 대표적인 키맨 리스크로 거론된다. 18일 퀴니피악 대학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53%는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CNBC는 전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아이폰 하드웨어 구독 서비스 출시 계획 취소. 애플이 아이폰 하드웨어 구독 서비스의 출시를 취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해당 프로젝트를 해체하고 관련 인원들을 다른 프로젝트로 재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 구독 서비스는 당초 비싼 아이폰을 구매할 목돈이 부족한 고객이 선불로 기기를 구매하는 대신 월별로 구독료를 나눠낼 수 있도록 해 더 쉽게 아이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서비스는 당초 2022년 말 출시될 예정이지만 소프트웨어 버그와 규제 우려로 서비스 출시 시기가 2023년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애플의 결제 서비스 접근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애플의 하드웨어 구독 서비스는 애플페이 그룹에서 관리했는데 올해 초 애플은 선구매 후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레이터 서비스도 종료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올해 AI 칩 구매 3배 늘렸다. 테크거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약 50만 개의 엔비디아 호퍼 반도체를 구매했다. 이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하려는 행보로 다른 주요 경쟁사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라고 테크크런치가 18일 보도했다. 기술 컨설팅 업체 옴디아의 데이터를 인용한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48만 5천 개의 호퍼칩을 사들였다. 이는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공급망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추정한 옴디아의 데이터에 따르면 아마존은 19만 6천 개, 구글은 16만 9천 개, 메타 플랫폼은 22만 4천 개의 호퍼칩을 구매했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 텐센트는 각각 약 23만 개의 엔비디아 프로세서를 주문했다. H20 칩은 호퍼 시리즈보다 전력 소모가 적다고 매체는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마이아라는 자체 맞춤형 AI 칩을 개발 중이며 이는 작년 말 이그나이트 컨퍼런스에서 발표됐다고 매체는 밝혔다. 마이아는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 최적화되어 있고 특히 AI 연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AI에 전력을 쏟았다는 평가다.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가운데 10월 오픈AI의 66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도 참여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최악의 원전 사고로 악명 높은 스리마일 섬 원전을 재가동하는 계약을 맺고 향후 20년 동안 발전소의 모든 전력을 구매하기로 했다.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테크크런치는 분석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올 들어서만 15% 상승해 최고의 AI 주식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18일엔 뉴욕 증시의 급락세를 반영 3.76% 하락했다. 반면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1.14% 하락하며 5일 연속 약세를 나타냈다. 구글과 메타, 애플 등 빅테크가 브로드컴과 손잡고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선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구글 소식입니다. 제미나이 2.0 챗GPT 잡을까? 구글이 야심차게 내놓은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 2.0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멀티모달 기능 강화 등 기술적 진보에도 오픈AI의 챗GPT와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구글은 지난 11일 제미나이 2.0을 공개했다. 지난해 제미나이 1.0을 선보인 지 1년 만이었다. 구글은 지금까지 선보인 AI 모델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며 AI 에이전트 시대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적은 챗GPT에 크게 밀리는 모습이다. 출시 직후 폭발적 인기를 끌며 순식간에 수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챗GPT와 달리 제미나이는 사용자 수, 웹사이트 트래픽 모두 챗GPT에 크게 뒤처져 있다. 10월까지 챗GPT 월간 이용자 수는 3억 9,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반면 제미나이는 4,2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런 격차의 배경에는 사용자 경험의 차이가 있다. 챗GPT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높은 접근성으로 사용자를 끌어모았다. 무료 버전을 적절히 운영하며 수익 창출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제미나이는 구글 클라우드 계정 설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접근 장벽이 있는 것이다. 개발자들은 코드 생성 이해 능력에서도 챗GPT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제미나이의 사용률 저하로 이어지면서 데이터 피드백 부족이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사용자 데이터 피드백은 AI 모델의 성능 향상의 필수 요소다. 제미나이 2.0은 개발자를 위한 도구 API를 제공하며 AI 에이전트 개발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개발자들이 챗GPT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이런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사용자 중심의 경험, 신뢰도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시장 판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미나이는 한국어 능력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무료 버전으로 수능 국어 문제를 풀어보게 한 결과 정답률이 50%에 그쳤다는 보도도 있다. 일부 문제에서는 지문에 있는 기호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지만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문제에서도 오답을 내놓는 등 한국어 이해 능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제미나이는 정치, 선거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 이는 이전 버전에서 발생했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환각 현상 등의 문제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나 사용자 입장에선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 보인다.